여러분들은 지금 TNCTV 사신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친애하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TNCTV 사신파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이경진 강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성훈 강사님이랑 이번 화부터 하게 될 이경진입니다. 네, 오늘 또 사람심리 파헤치기 함께 힘을 써주실 겁니다. 네. 오늘 아주 맹호흡 기대해 주시고요. 경진 강사님 어떻게 쭉 저희 방송 좀 들어보셨나요? 네, 1화부터 계속 봤죠. 예청하고 있죠. 네, 쭉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 또 사람 심리 파헤치기 함께 할 텐데요. 저번 화가 저희 억압이라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억압이라는 것은 우리 방어기제라는 타이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방어기제란 사람들이 살면서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억압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좀 억압하는 것들 좀 발견한 게 있나요? 저는 억압 많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억압이 우리가 다음화 정도에 본격적으로 다룰 무의식의 영역이라 본인 스스로 알기 좀 어려운데 그 본인이 억압하는 걸 스스로 안다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의 통찰인데 그게 되던가요?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네. 부분을 좀 억압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원래는 화가 나거나 뭔가 저에게 어떤 그게 왔을 때 바로바로 어떤 그 무수한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 결혼하고부터 바뀐 것 같아요. 억압하고 약간 참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각자 이렇게 억압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건 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번 주엔 이게 방어기제 억압은 신경증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경질 나는 그런 방어기제에 속하는 건데 성숙한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다 미성숙하게 또 신경질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그쵸? 또 아주 좀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성숙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진 강사님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금 마음이 건강하게 좀 반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스스로 생각할 때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저는 좀 건강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좀 가까이서 지켜보는데 건강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 사실 경진 강사님도 지금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고 저도 이제 석사 전공이 상담 심리여서 저도 전공할 때 이 부분을 좀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워봤었는데 이 방어기제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힘들 때 다 신경질적으로 또 미성숙하게 반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쵸. 성숙하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식의 반응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성숙한 방어기제, 아주 건강한 방어기제는 억제, 이타주의, 예상, 유머, 승화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만 들어도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해요? 억제, 잘 건강하게 잘 참아내고 또 이타주의, 오히려 누굴 도와주는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상, 본인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승화, 이 힘든 스트레스들을 에너지로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아픔을 유머로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혹시 본인이 좀 쓰는 것이 있나요? 그냥 어떤 그거 말씀하신 그걸 고르지 않고 제가 어떤 방법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 제가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비슷한지 말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힘든 상황이 오면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의 어떤 다큐를 본다던가 혹은 그에 관련된 서적을 본다던가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시청자님들, 애청자님들 들어보시면 승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책을 본다든가 뭐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그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라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는 승화에 가까운 것인데 사람마다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들을 갖고 있죠.
이게 이화 방어기제라고 이 방어기제 검사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저 어떤 거가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5가지 중에 승화. 저는 유머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머로 좀 많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대표적인 2가지 승화와 유머를 네.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프로이트라고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프로이트가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결핍된 본능들 2가지를 얘기했는데 성하고 공격성을 네.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욕과 성에 대한 에너지와 공격성이 강력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성에 관련된 것들은 남자가 좀 센 것 같고요. 공격성은 오히려 여자들이 좀 센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많은 조직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공감해요, 저는. 그렇죠. 남자들은 뭐 때리고 그런다는데 성인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적어지는데 여자들의 공격성은 여자가 많은 조직들에서 말로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뒷담화 같은 것도 유독 심하고. 아유,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회사에서 좀 그런 편인가요? 지금은 아닌데 뭐 여자들이 속한 집단에서든 어디든 그런 게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의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리고 여자들의 공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공격성 이것들을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승화라는 것들은 이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의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사회에서 비난받지 않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남자들에게 성욕은 아주 큰 이슈인데 이 성욕을 건강하게 푸는 것 중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욕이라는 자체가 몸이 느끼는 즐거움이거든요. 넓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즐거움이 성욕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음악을 통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다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왜 웃으세요? 즐거운 음악과 좋은 아름다운 거 혹시 그런 19금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성욕이 왕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체육, 특히 고3이 됐다고 해서 체육과 음악을 줄이는 건 남자아이들에겐 재앙 같은 일이죠. 네. 난리 납니다. 그렇게 또 승화시킬 수 있고요. 공격성도 멋지게 좀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공격성이 승화된 예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그쵸? 타이슨이 원래 깡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네에 불량배였는데 너무 싸움을 잘하는 그 능력을 권투로? 이제 전문가가 권투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 건데 그럼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면 깡패는 권투를 다 잘할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잘하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 잘하는 쪽에 속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같은 약간 폭력을 쓰는 폭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이 깡패 같은 분들이 이제 프로 스포츠 운동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못 버티고 그만둡니다. 왜냐면 프로 스포츠는 그 룰이 엄격하고 그 프로 권투 선수가 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거를 잘 못 버텨내는 건데 타이슨이 그걸 버텨내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격성인데 뒷골목에서 때리면 범죄고 링 위에서 때리면 그쵸. 이게 돈, 명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승화라는 거는 사람들을 아주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티나 터너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남편에게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노래를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고3 때까지 전교 1등 하다가 아버지가 고3 때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나는 그 순간부터 책을 한 번도 안 펴봤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집이 어려워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은 어때요?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좀 삶에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손을 놔버리는 편인가요? 저는 환경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 그리고 뭐 주변 환경, 아까 말씀하신 뭐 집안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희 어떤 심리적인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승화를 잘 시키면 여러 가지 유익들을 좀 얻을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예로 스페인의 파블로 인파테라는 축구 선수 겸 은행원이거든요. 은행원인데 축구 선수예요. 그렇게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잡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 축구로 많이 푸니까 이게 아주 축구 선수로서 3부 리그인데 1부 리그 막 팀들이 이기고 그쵸. 그런 경우들도 있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드러머는 한 40명 정도 되는 대표 전자회사 대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면서 그 음악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한강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퇴근길에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아요. 중랑천에. 네네. 그럼 보면은 되게 저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가졌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있어요. 마음이. 왜냐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에너지를 또 발산하고 또 거기서 얻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한 자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감정편 들어보셨으면 기억나지만 제가 이제 농구 동호회 할 때 형들이 농구하면 무서워진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농구를 좀 승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이런 에너지들이 운동으로 가면 승부욕으로 바뀌어지는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써주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승화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유머가 성숙한 방어 기제. 좀 의외예요. 왜냐면은 저에게는 유머라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왜냐면 네네. 상대방에게 유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유머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는 어떤 본인에게 힘든 거를 풀 수가 있을까? 네. 그건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어 기제에서 말하는 유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머랑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유머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화상 사고 당했던 이지선 씨가 이 유머를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지선 씨 그 초창기 강의할 때 보면 자기 소개할 때 뭐 안녕하세요 홀라당 타버린 여자 이지선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 되게 화끈하게 얘기해서 성격 화끈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타버렸는데 어떻게 안 화끈하냐 이런 화법들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서 자기의 아픔을 유머의 소재로 쓰는 거죠. 예. 저도 강의할 때 제 아픔을 유머의 소재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이 사람들이 웃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렇게 비난해서 공격해서 웃기는 거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죠. 이제 경진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진 강사님이랑 저랑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비난해서 웃기는 걸 잘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 주는 디스. 저한테 상처 받은 적 좀 있으시잖아요. 아유, 그쵸? 말도 못하죠. 제가 지금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명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는 쓰레기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기고 그 사람 상처받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즐겨 많이 썼죠.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게 기억나는데 교회 떠난 청년들도 많죠. 많고 혼자 지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머는 뭐냐면 자기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유머의 소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사람들을 웃기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많이 가장 이 유머로 승화시킨 에피소드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면 경진 강사님 알겠지만 제가 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신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저랑 중고등학교 시절 다 보냈지만 제가 신체 컴플렉스. 허벅지? 허벅지 아니에요. 엉덩이? 엉덩이도 아니에요. 뭐지? 저는 그 종아리. 종아리? 네, 제 종아리 컴플렉스 몰랐죠? 컴플렉스인 건 몰랐는데 보고 싶진 않았어요.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게 컴플렉스였구나. 네, 컴플렉스였는데 그 컴플렉스를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거의 그게 글쎄 남들이
남들이 맞아요. 그 저랑 한 집에 여성분 한 분 있잖아요. 같이 사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우리 경진 강사님과 절친인데 네네. 제가 이렇게 팔 같은데 잡으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요. 잡지 마 이러거든요. 성훈 강사님 잡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잡으면 난리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팔 컴플렉스다. 그쵸. 그리고 또 얼굴 뚫어지게 보는 거 굉장히 싫어요. 보지 말라 그래요. 얼굴 왜 뚫어지게 보는 거 싫어하면 코가 또 컴플렉스예요. 그럼 어디 보고 얘기해요, 둘이? 벽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컴플렉스가 한 70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컴플렉스 왜 생겼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저희 딸이 4살인데 거울 보면서 막 이러지 않거든요. 코 보면서. 네네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때 남자들이 놀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게 한번 쏙 들어오면 이제 콤플렉스 크게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또 사춘기 때고 이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저도 중2 때 그 종아리? 예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마지막 체육 시간이라 반바지 입고 가는데 뒤에 옆반 여자애들이 제 종아리 보면서 아우 막 저런 종아리 진짜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들었어. 그들이 한 명이 야, 완전 닭다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닭다리. 이게 닭다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치킨다리 그거. 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냥 치킨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이렇게 딱 그래서 살짝 여기 보이시죠? 네. 예. 혐오스럽다. 미안해요. 이게 이제 그 근육이 돌출된 다리. 알이. 그렇죠. 아주 닭다리 모양. 꽉 찬 다리.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운동해서 생긴 게 아니라 걸어만 다녔는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죠.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죠. 그래서 집에 딱 와서 그 얘기 듣고 닭다리가 뭐야 검색했더니 이게 종아리 근육이 돌출된 다리. 근데 그때부터 제가 중2, 중3, 고1, 고2, 고3 한 5년 동안 반바지 거의 안 입었어요. 제가 수련회 때도 반바지 진짜 안 입었거든요. 네, 요새 왜 입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는 반바지 한번 용기 내서 입으면 사람들이 다 내 다리만 보는 거 같고 너무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거의 뭐 핫팬츠 입고 다니죠. 맨날 반바지 입고. 그러지 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겨낸 계기가 있는데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제 근육 되게 잘 붙거든요. 예, 운동 안 하고 걸어만 다녔는데 종아리 근육이 이 정도니까. 근데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붙는데 제 종아리 근육을 부러워했던 형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리 근육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똑같은 다리여도 굉장히 다르구나. 어떤 사람한테 멋있는 다리가 있을 수 있구나.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반바지 되게 즐겨 입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웃어요. 제가 이제 양복 바지 들고 종아리 근육 보여주고 하거든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유머는 사람들이 웃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오는 통찰들이 있죠. 그쵸.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종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것들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이겨내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근데 그러려면 자기 아픔이 승화된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이미 근데 승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전 단계가 무조건 있는 상황에서 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승화라는 것이 혼자 있을 수는 없고 고통이 수반된 그래야만 승화가 완벽한 승화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경진 강사님도 하나 한번. 저요? 네. 전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엔 아픔이었는데 지금은 승화시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 농담하고 할 때 전 약간 좀 남자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타입의 남자들이 있죠. 근데 정성화 사님 나쁜 남자 잘 만나는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고 막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정성훈 강사님이 제가 이제 만났던 남자들 다 아시잖아요. 손을 깨시잖아요. 다 알죠. 그 중에 또 유난했던 좀 막 이렇게 폭력을 가했던 그런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였고 저의 삶에 왜냐면 20살 때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인해서 거의 나의 젊은 시절이 다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상처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농담으로 저 터져봤냐 남자한테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부끄럽거든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그걸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쟤는 얼마나 저렇게 했길래 남자한테 맞았을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여자가 좀 세나?
혹은 아니면 너무 좀 애가 멍청하나? 강하지 못하나?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저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남자들한테 쥐어 터져봤어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실 여자를 때렸다는 것 자체에 괜히 비난이 가지 아니 어떻게 행동했길래 맞아 이런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죠. 저한테 작아지는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결혼해서 사랑받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그런 얘기해도 너 산에 끌려가 봤어 남자한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쵸. 웃음으로 승화되니까 그 정도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진 강사님이 승화시킨 일부분을 얘기했는데 진짜 좀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는 분인데 엄청 있죠. 이게 진짜 상처고 승화가 안 됐으면 절대 꺼내지 않거든요. 그쵸.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 남자한테 한번 맞아봤어? 산에 끌려봤어?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이고 이거는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봤습니다. 웃긴 하지만 여기서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쵸. 예. 지금 굉장히 본인의 아픔을 유머로 잘 승화한 예, 대표적인 사례. 승화랑 유머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네요, 저. 네, 그렇죠. 자, 오늘 저번 주에는 신경질적인 반응 억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방어 기제를 좀 살펴봤어요. 네. 첫 번째가 승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손에 놔버리고 뭐 우리말로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렇죠. 예, 우리 경진 강사님도 그런 예고, 뭐 티나 터너나 그런 몇몇의 사람의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승화라는 것. 또 하나 유머. 개그맨들의 유머는 좀 다른 자기의 아픔을 승화시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걸 소재로 써서 웃음을 주는. 예, 그래서 저의 예와 경진 강사님 예도 들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또 힘든 것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바꿔보는 그런 삶,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잘 이겨내서 그것들을 유머의 소재로 쓰는 그런 역할을 해보는 일주일을 지낸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의미 있죠. 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니까. 네. 그런 시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숙한 방어 기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실 그 방어 기제 대부분이 거의 무의식적인 현상이거든요. 그쵸? 중간중간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리학의 정말 고전 같은 컨텐츠죠. 창시자 컨텐츠. 예. 이제 프로이트로 인해 좀 유명해진 무의식과 의식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무의식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TNC TV 사람 심리 파헤치기와 함께 하셨습니다.